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한 민주식입니다. 지난밤에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36%, S&P 500은 마이너스 0.02%, 그리고 나스닥은 0.7%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금은 0.46%, 그리고 원유는 0.99%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증시의 흐름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오픈도어, 파란티어, 그리고 드라프트킹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알리바바와 니오 또한 많이 회복을 하면서 나름대로 증시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은 펀더멘탈만 좋다면은 제각각 인정받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있고요. 주가가 끊임없이 빠질 수는 없기에 시원하게 5에서 10% 이상 한꺼번에 빠질 때 그에 대한 대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한다면은 이렇게 증시에 반등이 올 때 피해를 최소화해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잘만 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수익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 특히나 나스닥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을까요?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FOMC 회의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과연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FOMC 회의에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아직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미국 FOMC 회의에서 경제가 아직 회복을 완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화 정책을 동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요. 지금 미 경제가 진전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걷어들일 정도로 회복하진 않았다라고 연준은 밝히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0에서 0.25%, 채권 매입은 매월 1200달러어치를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엔 전혀 나쁠 게 없었으니 어제 실적 발표한 보잉, 퀄컴,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한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잉의 경우는 어제 주가가 4.18%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공지를 통해서 2주 전에 보잉의 적정 주가를 DCF 밸류에이션으로 산출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잉의 미래 퍼포먼스 대비해서 보잉의 적정 주가는 214.95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의 주가가 며칠 전에 214.95달러라는 그 타겟 프라이스 아래로 내려와 주었습니다. 보잉의 적정 주가를 파악함으로써 스스로가 갖고 있는 평균 단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적정한 대응을 한다면은 다시 기업의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수익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잉을 투자하기에 늦었을까요? 보잉의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지금 약 7% 정도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7%에 대한 리스크를 두고 투자할지 말지는 개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잉의 경우는 non-GAAP 기준으로 EPS 0.40달러를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 1.12달러 이상을 상회해 주었고요. GAAP 기준으로는 1달러를 기록해주면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 1.20달러 이상을 상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는 2021년 2분기 17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43.9% 성장하는 좋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의 내용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본다면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그런 보잉 비행기 출고량 실적입니다. 여기 net orders 보시면은 1분기를 나타내는 1월부터 3월달까지의 그런 비행기 판매 실적이 4월부터 6월달까지 실적에 비하면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1분기 비해서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021년 상반기 보잉이 주문받은 비행기는 총 599개이고요. 그 중에서 356개가 취소되어 243개의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243개의 대부분의 비행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를 통해서 받은 수주량인데요. 그 중에서 200개의 비행기가 바로 B737 맥스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에티오피안 에어라인 보잉 B737 맥스가 2019년에 추락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고 이에 따라서 B737 맥스에 대한 이미지 또한 안 좋아졌는데 보잉 측에서 많은 개선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다시 수주량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2021년 상반기 356개의 취소 물량은 전혀 작은 게 아닙니다. 다만 2020년 상반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취소 물량이 26개 정도 적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21년 상반기 보잉의 실적은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B737 맥스에 대한 취소량이 줄어들면서 수주로 진행된 양이 향상되었고요. 실적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 아래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B737, B767, 그리고 B777, B747의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히 B787의 경우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787이 드림라이너라고 불리는데 지금 퀄리티 문제로 인해서 수주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과 순이익 쪽에서 오랜만에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 B787 이슈 또한 해결된다면 보잉의 실적은 점점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퀄컴에 대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2021년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퀄컴은 매출액 8.1빌리언 달러 정도를 기록해 주었고요. 이것은 지난해 동분기 65% 상승한 정말 좋은 퍼포먼스입니다. 순이익의 경우는 이렇게 2.0빌리언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140%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부서별 실적 또한 볼까요?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QCT와 그리고 QTL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QCT는 퀄컴 CDMA 테크놀로지스로 QCT는 주로 스마트폰 AP와 통신칩 매출을 담당하고요. 여기서 QTL은 퀄컴 테크놀로지 라이센싱으로 특허권 매출을 담당합니다. QCT 부서에서는 6.4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기록해주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70%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QTL의 경우는 이렇게 1.489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거두면서 지난해 동분기 43% 매출 성장률이라는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실적에 이어서 퀄컴은 가이던스 또한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3분기 가이던스는 이렇게 8.4빌리언 달러에서 9.2빌리언 달러로 이번 2분기 실적인 8.1빌리언 달러라는 실적 대비해서 최대 12% 가이던스가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간단하게 퀄컴의 현금과 부채 비율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퀄컴은 12.9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고요. 부채는 15.7빌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좀 부채가 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 15.5빌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1.5빌리언 달러는 2022년 5월달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요. 나머지 부채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만기 기한이 잡혀 있다는 부분입니다. 퀄컴은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1.5빌리언 달러에 대한 현금만 2022년까지 갖고 있다면 부채는 그다지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환 기한이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바로 퀄컴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 수 있는 문구인데요. 5G는 물론이고 RF 관련 기기, IoT, 그리고 어로모티브와 함께 10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퀄컴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게 전부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퀄컴은 지금 PE 멀티플 19.6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EPS 성장률을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고평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이 주는 기대감, 즉 프리미엄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기대한 만큼의 PE 멀티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참고로 이렇게 23.3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퀄컴은 앞으로 지금 기준으로 28.7% 이상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시간은 그렇게 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한다면 가능한 수치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퀄컴의 실적은 좋았고 펀더멘탈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미래전망도 좋고 게다가 밸류에이션 또한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므로 제 입장에서는 퀄컴을 굳이 팔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퀄컴의 배당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실적 또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았는데요. 먼저 매출액을 보면요. 2021년 2분기와 그 다음에 2020년 2분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2021년 2분기는 이렇게 29.077빌리언 달러 정도의 실적을 냈고 2020년 2분기는 18.687빌리언 달러를 내면서 약 56% 정도의 그런 성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좋은데요. 영업이익은 2021년 2분기에 12.367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 2020년 2분기에는 5.9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107%나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 또한 괜찮습니다. 순이익은 10.39빌리언 달러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분기는 5.178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101% 성장해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PS 또한 마찬가지죠. EPS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것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MAU와 DAU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MAU는 Monthly Active User로 월 단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냐라는 부분인데 2021년 2분기의 MAU는 28억 명으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약 7.4% 성장했으며 7.4%라는 성장률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바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DAU, Daily Active User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2021년 2분기 DAU는 19억 명으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약 6.7% 성장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 또한 그렇게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페이스북이 앞으로 성장을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페이스북의 P 멀티플은 이렇게 31.12로 페이스북이 보여주는 EPS 성장률 대비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페이스북이 적정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5까지 인정을 받게 된다면요, 페이스북의 적정 주가는 459.71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것은 지금부터 약 25%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페이스북의 실적은 크게 이상이 없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다른 팽 주식에 비해서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므로 저는 제 페이스북 주식을 그렇게 크게 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FOMC, 보잉, 퀄컴,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한 실적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